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엠파스 코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뭔가 그린그린하고 이제 초록초록해가지고 이제 무슨 좀 에코시스템 같은 뭔가 좀 환경에 좋을 것 같은 이런 코인처럼 꾸며져 있는데 이 친구는 뭐 농산물 관련된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이 코인도 사실상 진짜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미친 듯이 떡상을 했습니다. 대단한 코인이야. 나였으면 와 이거 뭐 인생 역전할 만큼 올라갔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800원까지 올라갑니다. 주봉인가요? 일봉입니다. 일봉으로요? 일봉으로 800원까지 찍습니다.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지금 왼쪽 위에 이게 싹 보면 가격이 있어. 지금 딱 안 보이는데 지금 가려지는데 지금 얼마냐? 현재가가 1.7원이에요. 1.7원. 최고가가 800원인데. 어디 거래소인 거예요? 여기는, 한 3등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등 근데 거래소.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 올라갔는데 횡보치고, 올라가는데 횡보치고, 약간 그 천국의 계단처럼 만들잖아요. 이거는, 이게 실제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맞아. 누군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라고 올리고 보시면 될 것 있다는 같아요.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있죠. 이렇게 여기서? 칼같이 옆으로 엄청 많이 팔렸을 것 같아 이때. 그렇죠. 횡보할 때 팔고, 올린 다음에 또 팔고, 마지막에 올린 다음에, 이건 몰빵하셔야 됩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골로 보내는.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놓고 몰빵도 몰빵인데 네. 아까 변호사님이 또 말했잖아. 다른 프로젝트도 소개했을 것 같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에 불꽃 같은 양봉 띄워서 800원 도달한 뒤에 떨어질 때도 쭉 떨어진 뒤에 한 번 또 이렇게 횡보하는 칼 같은 횡보하는 아무도 매도 물량이 없는 이런 신기한 차트 모양을 그린 뒤에 락업이 풀렸는지 뭔지 몰라도 한꺼번에 쏟아진 뒤로 계속 떨어져서 이런 1.7원까지도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뭐다? NFUP 코인, 농산물 관련된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혹시 이 코인에 대한 간단한 내용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NFP 코인은 지난번에 그 SBS 방송 저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요 사건으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마케터들이 우리만 직거래 해가지고 싸게 판다고 해서 똑같이 팔고 그래서 락업을 걸어놓고 락업 풀렸을 때 폭락.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이런 유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오셔서 이제 취재를 하고 가셨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 수급책 분들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다행히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들어갔고요. 네. 잘 되고 있네요. 네. 너무 좋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 재단 입장은 또 없나요? 재단 입장에서는 또 이제 얘기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는 따로 뭐 재단 측에서 어떻게 표현했다라고는 안 나오는데 혹시 뭐 재단 측에서 무슨 따로 이야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사받는 과정에서 재단은 당연히 선을 그었죠. 뭐 재단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우리는 아니다, 관계가 네. 없다라는 일단 선을 그었다고 들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사건들이 참 애매한 게 재단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이제 물량을 누군가 사간 거고 사간 애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재단들 물량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서 계속 판매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재단이 잘못일까 아니면은 중간에서 이거를 속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잘못일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재단 측에서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게 저희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가 미필적 고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재단도 알 법한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뭐 재단까지는 엮어가기는 좀 힘든 부분인가요? 일단은 근데 그것도 수사기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좀 사건이 큰 게 좋다. 네네. 이제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사실 코인이나 이런 금융 쪽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다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상대방이 뭐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오게 되면은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무혐의 처리로 빠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양한 케이스들을 봤는데 검사님들 중에 이제 얘를 꼭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압수수색하고 뭐 다 하시더라고요.
오, 최근에 무슨 땡땡법 때문에 검사님이 일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일 잘 되는구나. 노력하면 되는구나. 아니, 어쨌든 기소는 검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네. 수사 지휘를 하시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기소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잖아요. 공소권은. 네네. 네, 가장 큰 힘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의지를 가지시면. 중요한 게 그냥 이제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이게 이런 사기 사건 관련돼서 지금 법안이 바뀌면서 검사와 경찰이 나눠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불리한 게 있나요? 전 불리하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불리한 거죠? 일단은 수사 자체가 더뎌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일이 너무 많아져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마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 인력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양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경찰 인력이 한 번에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한 사람이 맡는 이 일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수사관들이 없죠. 왜 이런 법안 때문에 일이 많아진 거죠? 원래 검사들이 해야 될 일도 이제 그러니까 수사권 경찰들이 조정, 그렇죠. 원래 수사권이 나눠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검찰 지휘를 받았고. 근데 경찰이 다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그 수사 다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해야 되니까. 법안이 바뀌면서 일이 많이 엄청나게 밀렸기 때문에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런 사기 사건들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갤럭시를 써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증거들을 여러분들, 피해자분들이 무조건 모아야 되니까 무조건 갤럭시 쓰고 이런 증거 자료를 잘 모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증거 자료를 아무리 잘 모아서 가지고 가더라도 네. 이거를 조금 법적으로 정리를 안 해가시면 수사관분들이 사실 처음에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거를 본인이 이거를 다 확인하고 찾아오기에는 이제 일적인 부분이 너무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애초에 그냥 좀 뒤로 미루시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찔끔찔끔 오지 말고 단체로 모아서 오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진짜 몰랐거든요? 네네. 이게 무조건 변호사님을 대동을 거의 해야만 하는 거네요? 오히려 더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예전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소를 하려면. 고소를 하려면?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어쨌든 내가 피해자 입장이면 네.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 입장이면 조금 내용이 다르고요. 내가 피해자 입장이면 어쨌든 조금 그게 그럼 가해자 입장이면은 좀 더 유리해진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더 불리해진 건가요? 뭐 제가 유리불리를 따질 수 없겠지만 변호를 그러니까 가해자를 변호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조금 여담으로 나눠봤고요. 그러면 지금 NFUP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NFUP 피해자분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요즘 되게 많이 방송 많이 오잖아요. 이 입장에 끌려가지고 이제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게 이제 그날인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명함을 보내주면서 그 데일리 코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코인 자독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걸 공짜로 들어보라고 그런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하는데 당사에 뭐 수입받이 보진 나는 이제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망가지 솔직히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 프라이빗 뭐 그러면서 해가지고 솔직히 엠파 내가 진상만 뛰었는데 2,400만 원 쓰는 거예요. 코인을 할지 못하면 사용을 락업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풍랑을 실어가지고 99% 이상 풍랑 수입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700만 원, 6만 원짜리 6만 원. 그 풍랑하기 전에 딴짓 돈을 콕스라고 COO 2,500이 총 얼마 되냐면은 4억 3,600하고 이 4억 3,600짜리가 96% 폭락을 시게 되면은 오늘 현재 얼마냐면은 2,500짜리가 12만 원짜리인데 12만 와, 이게 목소리에서 연배가 느껴지지 않아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인데 수백만 원 투자했는데 6만 원 되었고 2,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2만 원이 됐어.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처음에는
돈을 넣으면 찍혀있는 금액으로는 수배, 몇 배가 되는 돈이 찍혀있어가지고 진짜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락업이 풀릴 때 되니까 90 몇 % 이상 하락하게 돼서 2,500만 원이 12만 원이 되는 이런 피해가 또 발생을 해버렸네요. 참 이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조금만 좀 그 투자에 대해서 알면은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 텐데 제가 대부분 보면은 연배들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연배가 있는 분들도 이거 네. 아프리카 TV 들어와가지고 코인 탐정 검색에서 이렇게 보면 좋을 텐데 네. 연배 있으신 분들 이런 것도 찾아보기도 힘들잖아. 힘들어요. 주부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맞아. 다들 많이 보셔가지고 이런 피해 사건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제발 그 투자하기 전에 그 전문가들한테 한 번씩 상담을 받아보는 거를 좀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그 보면은 되게 정신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케터 분들이. 어려운 말로? 빨리 제가 투자하게끔, 빨리 일부 돈 방송에서 넣게끔. 말했지만 학교가 있다니까요. 학교에서 다 가르쳐 나온다니까. 졸업생이야. 졸업생이야. 여기 다 그 교육 과정이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한을 정해놓고 이때까지만 판다고 한다든지, 뭐 이때까지만 이 가격이라고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돈을 넣게끔 만들고. 사람의 심리가 아, 다 사람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의 니즈와 심리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심리를 건드리는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서비스 센터 뭐 삼성이나 LG에 전화해도 다 그 매뉴얼대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들은 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인 것 같아. 맨날 밥 먹고 이직거리만 하니까. 네, 그리고 이 사건 그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리딩을 하다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했는데 그분들이 또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리딩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리딩비도 손해보고 투자금도 리딩비 막 손해보고. 500, 1500, 2000 막 이렇게 넣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뭐 그런 경우가 또 유형이 또 나뉘는데 계약서를 쓰신 분하고 아닌 분하고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뭐 안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증거가 없으면 조금 어렵게. 그 리딩비 관련돼서 이거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긴 해요. 사실 법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돌려받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데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돌려받게, 그러니까 받아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실제로. 리딩비를 돌려받아줘. 네. 뭐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면 되나? 그거 아니. 불법인데? 불법이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합니다. 남의 돈 받아주는 그런 거 불법. 이거를, 그러니까 받는 방법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전문으로 이제 그 생태계를 아는 애들이 그 생태계에 대한 걔네들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이 사람만은 환불해줘라. 뭐 6번 드라이브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네들이 이런 영업을 할 때는 허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아는 애들이 그 허점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 사건이 있으면 그 고소가 진행 전에 야, 나만 먼저 돈 빼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돌려주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일 먼저 가서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약점을 먼저 건드리고 내가 선동하고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걔네들이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합의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네. 네. 그런 거는 개인이 그렇게 대신 해주는 거는 안 됩니다. 안 원래는 되죠. 안 돼요.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그래도 되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다단계나 이런 거에 빠졌을 때 고소가 들어가기 전에 찾아와서 저희한테 의뢰하면은 그 받는 방법을 알려는 드려요. 그럼 처음에는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건화가 되면 환불받기가 힘들어지죠. 맞아요. 네. 쉽게 말해서 이거죠. 호랑이 형이 말하는 건 단체 고소방을 내가 제일 먼저 파서 내가 단체 고소방 방장이 돼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람 모아왔다. 그런데 우리들만 혹은 나만 이렇게 돈을 미리 돌려주면 이거 없던 것처럼 쓱 나가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인 말고 또 예전에 좀 많이 했던 게 이제 부동산이 이런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팔았던 그런 뭐 태연 사건 아시죠? 네.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사건을 저희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사건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빠르게 좀 합의를 봐주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건이 터졌을 때 냄새가 조금 난다 싶으면은 먼저 찾아오시면 확률이 더 높다. 맞아요. 이게 사건이 이미 터지고 어영부영 이게 맞나 긴가민가 하는 순간 골로 가는 거고 그렇죠. 진짜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와서 의뢰를 하면 방법을 이게 고소 이전에 합의를 통해서 처리도 가능은 하거든요. 재단 입장에서도 사건이 커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잠재우려고 합의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빠르게,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건 정말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엠파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네네. 다들